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수처 법안 통과와 그 비례대표 연동제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냐 그러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50년 장기 좌파 집권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러면 사실은 이 공수처 법이 통과되면은 그게 사실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기에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 수사기관을 이제 새롭게 하나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어찌 보면 말로만 봐서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공직자 비리를 없애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용이 잘못되면은 정말 나라가 망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인권이 없어지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자, 단순하게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요즘 이루어지는 수사 형태를 보면은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수갑을 채워 들어가는 그 마당에 뻣뻣하게 수갑도 안 차고 뭡니까? 법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댓글 얼마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될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손 흔들고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권력 앞에 이 검찰이 무너져 있는 꼴이거든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니까 사실 검찰도 보면은 정말로 이게 쇠가 빠지게 일만 하고 공수처가 생기면은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을 다 뺏기는 그런 격이 돼요. 그래서 아마 검찰도 내부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검찰에서는 뭡니까? 가장 큰 부분, 큰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사하고 수사에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자기 밥그릇은 다 뺏겨버리고 뭡니까? 잡다한 뭡니까? 형사사건만 자기들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검찰들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검찰 스스로가 자초를 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정말로 깨끗하게 공정하게 법 집행을 했으면은 이런 사태가 오지가 않는데, 이용은 이용대로 당하면서 결과에는 뭡니까? 왕따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 조직으로도, 검찰 조직으로도 얼마든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새롭게 만들려 그러느냐? 그러면 이것은 이 공수처가 하는 역할이 크게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검사나 판사나 그 다음에 그 경찰관 중에서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수사를 직접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검찰에서는 이렇게 비겁하게 권력 앞에서 뭡니까?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인사권을 청와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 일한 만큼 승진도 되고 그걸 보장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떳떳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자꾸 자기가 승진도 하고 싶어,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자, 그것을 하는 데가 뭡니까? 청와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뭡니까? 어지간한 특별한 한두 사람의 소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고위 공직자 비리 뭡니까? 이 공수처가 설립이 된다 그러면 인사권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을 기소를 하고 감옥에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인사권만 틀어지고 있어도 이거를 신호처럼 불이 묻고 있는데 기소권과
수사권 가지고 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는 큰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검찰이 정말로 어떤 중립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을 했으면은 이런 공수처라든지 이런 법안이 사실은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도 보면은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데는 손도 못 대고 있고 청와대에서 한마디만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야단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 공정하게 뭡니까? 집행이 못 되면은 거의 모든 피해는 우리 국가, 국민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얼마 전 시장이 선거에서 떨어졌지만은 그 선거 와중에 이 사람 동생이 무슨 비리가 있다, 이 사람 비리가 있다 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뭐 압수수색을 하고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생방송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와중에. 그러면은 그렇게 언론에서 공격을 퍼대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놈의 거 한국당은 비리 집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지금은 다 무혐의가 되고 그때 참가했던 경찰관이 구속이 됐어요. 야, 그러니까요. 이게 언론은 한마디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사기꾼보다도 못한 집단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기를 당할 때에는 달콤하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요. 사기를 딱 당하고 나서 보면 알면 뭐합니까? 그 벌써 피해를 입었는데 그거는 기획수사에 자기가 희생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할 말이 뭐 없잖아요. 지금 자기는 떨어져 버렸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지금 인사건만 틀어지고도 이렇게 정적들을 칠 수가 있는데 공수처까지 만들어 가지고 일선에서 일하는 판검사들 전부 다 뭡니까? 기소하고 수사하고 이런 권한까지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더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거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나라당 뭡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길거리에 들어누워서라도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이해찬 씨가 이야기하는 50년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군사 독재보다도 더한 게 언론 독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론의 완전한 독재예요, 언론에. 이게 왜 언론 독재가 됐느냐 그러면요. 민주노총 언론 산하가 전 언론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MBC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MBC 사장하던 사람이 전에 PD 수첩 하다가 뭐 보도를 잘못해가 잘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이 언론사 사장으로 앉혀놓고 처음부 터 자기 코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경영과 뭡니까? 이게 노동과 경영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노조가 경영까지 다 장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옳게 돌아가겠습니까? 경영은 경영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노동은 노동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 노동의 힘이 너무 지금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게 언론 노총에서 밀어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고만장이에요. 데모를 해가지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 구속 수사를 안 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훈방 조치하고. 만약에 억울하게 33년간 10원짜리 안 받고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좀 나오게 해달라고 한겨울에 정말 자기 돈 써가면서 나와가지고 태극기 들고 몇 년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 담장을 뚫어뜨리고 경찰관을 두드려 팼다 그러면은 언론에서 3박 4일 아마 그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폭력 집단이라 그러고. 그만큼 이 언론이라는 거는요. 정말 국민의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1등 공신이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뇌물 한 번 안 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뇌물죄로 33년간 형을 받고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뭡니까? 나이도 68세예요.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 독방에다가 CCTV가 돌아간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도 감옥에 있을 이유도 없는데 그것도 지금 뭐 형집행 정지도 지금 뭐 불허한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마저 생기면은요, 정말 판검사들
지금 인사권만 틀어지고 있는 청와대 앞에서도 찍소리를 못 하는데 그 사람들 뭡니까? 목숨까지 왔다 갔다 기소권까지 쥐고 있으면은 정말로 지금보다는 더 암울한 시대가 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투쟁이라고는 정말 안 하던 그런 한국당에서조차도 지금 들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진작에 좀 일찍 들어놓고 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늦었지만은 정말 다행입니다. 야,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돼 가지고는요. 정말로 이거는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됩니다. 뭐든지 전문가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데모하고 큰 소리만 치던 사람들이 뭡니까? 경영을 하고 뭘 하고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라가 잘 되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일치 단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한 거를 한번 보십시오. 적폐청산밖에 했는 게 없거든요.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적폐생산. 이 적폐생산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얼핏 들으면 그냥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좀 안 좋은 사람은 다 그 카테고리 안에 여가 감옥 다 보내는 거예요. 전 정권에 있던 국정원장 세 사람도 다 감옥 갔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정작 적폐청산이 돼야 할 자기들은 막 무슨 아주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처럼 뭐 댓글을 8천만 개나 넘게 달고 이거는 자기 우리 뭡니까 이 우파 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난리가 나고 나라가 뒤벼졌을 거예요. 그런데 손흔 들고 다니고 감옥 출두할 적에 수갑도 안 차고 다른 사람 다 차는데 그리고 뭡니까 전혀 그거는 보석 허가 사항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석으로 빠져나오고 근데 이런 사람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하는 성창호 판사는 뭡니까 저절로 자천을 시키고 기소까지 시키고 이 나라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안 살면요. 정말 우리나라 이거 도시락 까먹듯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우리 꼭 정신 차려가지고 이 나라 지켜내야 됩니다.